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DH 에듀입니다. 지금부터 6.4단원 워크 좀 볼 건데요. 이 워크가 아무래도 진짜 엄청난 우리 그 킬러 문제입니다. 네, 우리 그 킬러 문제 될 텐데, 네, 이거 가지고 킬러 낼 겁니다. 낼 게 없거든요. 킬러 왜? 이거 왜 킬러 낼 게 없는데 이게 킬러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게 뭡니까? 활용이에요. 활용. 적분의 활용이에요. 한국에 안 나온 한교육 과정에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물리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워크가 뭔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좀 간단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워크라는 거는 FD예요. 뭐냐면은 당연히 force와 distance의 곱인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을 주고 distance, 얼마나 이동 거리만큼의 곱이냐, 이런 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감 잡기 위해서 example 1부터 풀게 될 건데, 자, 보겠습니다. 바로 워크가 뭔지 알았으니까 FD라면 그럼 보자. 1.2kg짜리 북을 이제 리프트하는 거예요. 0.7m 하이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F는 사실 이제 MA라 하죠. 지금은 이제 G가 9.8이니까 이제 9.8M이니까 얘가 가지고 9.8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죠? 얘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당연히 F는 mg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중력이라서. 이게 또 근데 0.7m니까 워크는 9.8 곱하기 1.2 곱하기 0.7 되는데, 지금 단위를 보세요. 단위를 9.8m/s 제곱이고 1.2kg이에요. 그 다음에 0.7m니까 결과적으로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제곱에 세크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건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나오는데 귀찮으니까. 요게 뭐야? 요게 1줄이라 불러요. 우리 줄이라 부르는데, 사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우리 엄명일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그 엄모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엄하신 쌤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줄 단위를 안 써요. 워크에서 이 가속도라는 거를 뺍니다. 가속도를 곱하지 않는 선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보통 킬로그램, 미터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피트, 파운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게 미터 퍼 사이클 제곱을 뺀 상태로 이제 그걸 워크라고 칭하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좀 풀면 좋겠습니다. 다음 B는 마찬가지죠. B는 똑같이 20파운드짜리를 6피트 올리는 20파운드짜리를 9.8 곱해주고 피트로 이제 6피트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예. 아니네. 지금은 네. 웨이트군요. 죄송합니다. 파운드 웨이트가 돼 있네요. 20파운드 웨이트가 있네요. 웨이트니까 웨이트는 무게죠. 매스랑 다릅니다. 얘는 지금 매스고 얘는 웨이트입니다. 무게죠. 무게는 곱해진 상태니까 20 곱하기 6만 하면 됩니다. 120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네. 고요.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킬로그램 미터 같은 경우 이제 그 킬로그램 중 단위를 쓸 때가 있습니다만, 킬로그램 포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 문제 보시면 그래서 그냥 거의 가속도를 뺀 상태로 보시면은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기출 보시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워크를 이제 우리 간단하게 먼저 알았습니다. 포스와 디스를 곱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포스가 지금 불변이잖아요. 지금은 컨스턴트인데 이 포스가 만약에 가변이면 어떡하냐. 가변 베리어블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x, 우리 이 이동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선이 있다 칠 때 여기까지의 자, 여기일 때의 포스와 여기일 때의 포스가 다르면 전체 이동 거리에서의 전체 힘도 마찬가지고 힘이 다르니까 일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다른데 중간중간 힘이 다른데 어떻게 그냥 곱하는 걸로 되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 앞에서 시그마 용법 했을 때처럼 얘를 n 단위로 쪼갭니다. 얘를 n 개로 쪼개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전체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을 했을 때 n분의 L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자그만한 그 힘을 구해요. 힘을 구하고 이 안에서 있는 그 샘플 값을 구합니다. 힘을 구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또 곱해서 그걸 가지고 해당 요만큼만큼 곱해서 쫙 더하는 거지. 그 바로 이 식이 되는 겁니다. n을 무한대로 늘린 거죠. n을 무수히 많게 n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샘플 힘이죠. 샘플 힘과 그리고 그 작은 인터벌, 작은
작은 사이로 이걸 곱해가지고 이걸 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이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다시 우리 인테그레이션으로 쓰면은 인테그랄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인테그랄 a to b fx dx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워크고요. 그래서 이게 워크가 이런 원리다. 포스가 지금 베리어블, 포스가 지금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 길이만큼을 나눠가지고 구한다. 그래서 지금 밑에 예시를 보면 알겠습니다. x fifth origin인데 포스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뉴턴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x제곱 플러스 2x만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분을 해야겠어요. 1에서 3까지 dx를.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자,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x 디스턴스까지를 하잖아. 이걸 지금 n으로 나눴을 때 요 작은 것들을 가지고서 쪼개서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에 x 플러스 2x, 여기 있는 것에 x 값에 x 플러스 2x, 여기 있는 x 값에 x 플러스 2x를 해가지고 다 더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에서 3까지의 fx dx를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3분의 1의 x제곱에 x제곱에다가 3, 1 빼주고 여쪽으로 3분의 26 더하기 8 되니까 3분의 50이 됐다. 볼 수가 있겠네요. 3분의 50이다. 이게 됐는데, 그럼 이제 다음 예시를 볼게요. 이게 알겠죠? 워크는 이렇게 이 포스가 이 베리어블로 형태로 나오고, 이 베리어블을 해당 구간만큼의 길이, 이동 거리만큼으로 적분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기본적인 알겠어요. 자, 그럼 다음 알게 되는 게 이제 후크스러운데, 후크 법칙. 요거는 이제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그래서 fx는 kx라는 식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게 f가 뭐예요? f가 force거든요. 그 force가 kx면 이 1은 얼마만큼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이게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kx인데, k는 이제 스프링 콘스턴트고, 아무튼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40N의 힘이 필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10cm에서 15cm 가기 위해서 40N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미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미터로 가야 줄로 바뀌어요. 그래서 미터로 바꿔야 되니 지금 0.1이고 0.15니까 0.05만큼에 늘리기 위해서 이 x는 뭐냐면 이게 늘린 길이거든요. 그래서 0.05 늘렸잖아. 그래서 곱하기 k 하시고 40을 써주면은 k는 결과적으로 40 곱하기 20 돼가지고 800이 되어버립니다. 800이 됩니다. 그래서 fx는 결과적으로 다 쓰면은 800x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워크 던라 보시면은 지금 이 포스가 지금 가변적이죠. 포스를 지금 적분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비교했을 때 지금 15에서 18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늘린 길이는 지금 x가 늘린 길이잖아. 지금 보시면은 0.05고요. 18은 0.08일 겁니다. 이거를 곱에다가 800x의 dx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400의 x 제곱이 되고요. 0.08, 0.05인데 계산해 주시면은 1.56줄이 나온다 합니다. 이거는 제 계산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후크의 로라는 것은 fx는 kx라는 겁니다. 이 x는 뭐냐면은 그 x is beyond its natural length니까 늘린 길이가 x가 되는 것이고, x의 k를 곱한 이 스프링 컨스턴트 곱한 값이 결과적으로 이 그 탄성, 이걸 늘리는데 필요한 탄성력이다. 력의 크기다.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힘을 이 force를 해당 그 늘린 길이의 구간만큼 적분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그 워크를 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훅슬로를 바탕으로 한 우리 적분 문제의 풀입니다. 이게 한 문제 나옵니다. 지난 기말 또 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에도 아마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도 올해는 선생님께서 훅슬로 이외에 보일의 법칙이라든지 뉴턴의 그래비티 법칙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그런 엑서사이즈 있는 것도 같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하나 나올 확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 시험 전에 한 번쯤 복습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음이 좀 중요하거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 베리어블 된 포스의 식을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지금 4번과 5번은 맥락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4번은 얘는 리니어 덴시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5번은 완전 볼륨의 덴시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차원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4번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5번을 거기서 바탕으로 만든 그 작은 공식 바탕으로 5번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0kg의 케이블이 21m 길대요. 그리고 hangs vertically from the top of a tall building. 그러니까 지금 이 긴 큰 빌딩이 있거든요. 네, 큰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케이블이 내려온대. 이게 21m짜리고 이게 90kg이라 합니다. 이거를 케이블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블의 지금 포스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베리어블 상태입니다. 네. 왜냐면 내가 1m를 올렸으면 20m 올리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봐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21m고 90kg이니까 제 리니어 덴시티는 평균 21분의 90이니까 7분의 30kg per m입니다. 이게 바로 리니어 덴시티예요. 선밀도.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게 쪼개야 한다 했잖아. 앞에서 작게 쪼개는 거잖아. 그래서 작게 쪼갤 겁니다. 작게 쪼개서 이 구간만큼을 이제 알을 건데 이 구간이 뭐예요? 델타 x라 칠게요. 여기 델타 x야. 이 구간은 아는 건데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7분의 30이라는 걸 알아요. 킬로그램 퍼 미터인데 우린 지금 뭘 해야 돼? 미터를 곱해야지 질량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미터를 왜냐면 우리 지금 mg를 해줘야 되거든. 포스가 mg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작은 부분인 그 델타 x 미터를 곱해줘. 다음에 곱하기 뭘 준다? g를 해줘야 되는 지금의 9.8m/s 제곱이다. 이걸 해주고 또 뭘 해줘야 돼? 지금 이거는 포스예요. 포스. 그리고 뭘 해야 돼? 디스턴스를 구해야 되는 디스턴스는 뭐다? 지금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요걸 내가 지금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칠할 거냐면은 이렇게 x라 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이라 치고 0이라 둘 거예요. x를.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뭐야? 이 x만큼 있잖아. x만큼. 이 x만큼. 지금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 x만큼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지. 이 인터벌은 다 똑같은 거고요. 이 인터벌은 똑같은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하나를 올려야 한다 치면 x가 여기 있겠죠. 이게 x인 거지. 이게 x. 여기 있는 하나 올린다 치면은 이게 x겠죠. 여기 있으면은 이게 x인 거야. 그러니까 이 포스는 지금 이 각각의 부분마다 똑같은 거고요. 지금 문제는 곱하기 지금 디스턴스를 해야 되는데 이 디스턴스를 구할 때 이 우리는 x라는 거를 두어서 이 x를 곱하게 한다고. 그럼 이 x를 곱한다고요. x를. 오케이? 우리 지금 특별하게는 x의 i의 샘플 값이라고 전 칭할게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이 사이에 있는 그 값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자, 제가 이거를 그냥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거 그 사람은 42거든요. 그래서 42에 x의 얘가 이제 dx가 되는 거지. dx의 인테그랄이 뭡니까? 얘 우리가 지금 n이 i지. 자, i가 1부터 n까지의 n이 무한대니까 얘가 0에서부터 21까지 42x dx다. 이건 계산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답이. 그럼 이제 b가 뭐냐? 조금 이제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우리 밀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밀도를 알면 그럼 이제 곱하기 선밀도를 알면 곱하기 그 작은 길이를 알아야 돼요. 나눈 작은 길이.
작은 길이. 이 작은 길이를 알면 곱하기 가속도를 해서 가속도는 우리가 안 나오는 가속도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엄밀히 가속 필요하지. 가속 시험 안 나오고 곱하기 지금 거리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이걸 잘 변수를 둬가지고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밀도 곱하기 작은 길이랑 거리를 하고 이거 가지고 인테그랄 씌우면 되는 거야. 이 작은 길이가 뭐야? 얘가 dx가 되는 거야. 오케이? 선밀도랑 거리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인테그랄을 그 길이만큼 씌우면 되는 건데 사실 b는 뭐냐면 b는 6m만 올릴 때 얼마나 필요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 똑같이 6m 올리는 거니까 이거에 식이 필요한데 6m만 올려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6m는 첫 6m는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밑에는 안 올라가잖아. 근데 이 밑에도 같이 끌어올려지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는 어떻게 되냐? 이 밑에는 이 15m잖아요. 이게 6m 동안 똑같이 끌어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그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디스턴스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한테는 물론 이 위에 6m 변한 거예요. 위에 6m짜리 애들에겐 변하는 겁니다. 디스턴스가 변하는 건데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얘는 인테그랄에 6에서 21까지인데 뭐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디스턴스가 그냥 상수야. 그래서 얘는 7분의 30 곱하기 9.8 곱하기 6 곱하기 dx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또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해법을 정리하자면 자 1번 직선 문제다. 그러면 자 저는 이걸 증분 길이라 칠게요. 증분 길이. 자, 그 작은 길이 곱하기 밀도, 선밀도 곱하기 그 이동 거리 곱하기 가속도. 이거는 필요하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게 직선 문제의 경우입니다. 위에 나왔던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이 탱크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입체 모양이 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입체를 보겠습니다. 이게 인버티드 서큘러 콘이잖아요. 자, 인버티드 서큘러 콘 그러겠습니다. 우리 기출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티드 서큘러 콘. 이게 항상 굿노트가 업데이트 되면 버그가 좀 있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렸던 게 사라져. 이게 참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사라져. 인버티드 서큘러 콘이죠. 그래서 이건데 이게 10m래요. 그리고 레디어스가 4m래. It's filled with water to a height of 8 meters. 8m 차 있대요. 차 있어. Find the work required to empty the tank by pumping all the water to the top of tank. top of tank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 올리는 건데 그럼 지금 보시면 뭐야?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얘는 재밌는 게 여기는 우리가 디스턴스만 이제 변수 두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디스턴스랑 이제 이 작은 증분 부피라고 하거든요. 이 증분 부피와의 관계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증분 부피를 구할 건데 여기다 놓고 자 우리가 전 여기를 x라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증분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 자 방법이 두 개예요. 비례식을 구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다만 식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 세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반대로 나왔지만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오리진이면 요게 x면 이제 요게 y죠. 그죠? 근데 요게 지금 이게 근데 요게 요 직선을 구할 건데 y는 2분의 5x 맞죠?
그럼 y는 2분의 5x 맞는 거야. 그 지금 보시면 x는 5분의 2y죠. 그죠? 나중에 바꿀 건데, 자 보세요. 이 작은 증분 이 부피를 구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x제곱 당연히 우리 지금 저는 원 기둥을 구하는 거예요. 원 기둥. 저는 이 작은 증분 원 기둥들의 합을 짬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뭐 위에 있는 뭐 요거랑 합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x제곱 파이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는 뭐냐? 높이는 증분, 그러니까 dy야. dy. 오케이? dy야. 곱하기 밀도가 있어요. 밀도는 뭐야? 1000kg/m 세제곱이에요. 지금 이게 증분 부피니까 제가 미터 세제곱이니까 1000kg 1000을 곱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뭡니까? 이동 거리에서는 이동 거리는 뭐야? 이 y가 이 정도라고 했지. 근데 이 y가 이 증분 부피가 2를 해야 하는 길이 얼마나는 거지. 이게 위로 올라가야 다음에 그럼 얘는 뭐야? y를 제외한 10 빼기 y겠죠. 이만큼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10 빼기 y를 곱해줍니다. 10 빼기 y를. 오케이?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해줘야 되는 거야. 어디로? 이 y가 0부터 8까지겠죠. 그죠? 왜냐면 이 전체 다 빼는 거고 이 8일 경우까지 있는 거니까 0부터 8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식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x제곱은 5분의 2y의 제곱이니까 결국으로 25분의 4 곱하기 1000 파이의 0분의 8에다가 y제곱의 10 빼기 y의 dy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요게 이제 나눠주면은 이제 4 10이 돼서 그리고 우리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또 이제 곱해야지. 중력 가속도 곱해. 중력 가속도. 그럼 뭐가 된다? 1568 파이가 되고 이쪽으로 이게 08에 y제곱의 10 빼기 y의 dy인데, 자 여기 재밌는 점은 시험에 꼭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08 y제곱의 10 빼기 y의 dy처럼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치환하셔가지고 그 범위에서 바뀌게 될 게 있어요. 평행이동처럼. 지금 어떻게 될 거냐? 10 빼기 y를 전 t로 바꿀게요. 만약 답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10t 바꿔서 그러면은 y는 뭐가 됩니까? 10 빼기 t가 되는 거고, 지금 마이너스 dy가 dt인 거죠. 그럼 나는 마이너스를 빼고, 자 0 넣어요 10이고 8 넣어요 2고, 지금 10 빼기 t의 제곱에다가 10 빼기 y는 t니까 t 해주고 dt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바꿔주겠죠. 20에 t의 10 빼기 t의 제곱 dt니까 변수 바꿔주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같은 식인 겁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구하는 건 되게 답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답을 잘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는 거야. 객관식에서 내가 구한 답이 보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바꿔주는 연습까지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 하시면 좋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푸냐? 자, 워크 해법 2번. 부피 문제의 경우에 입체 문제. 증분 부피 곱하기 밀도 곱하기 얘가 이동해야 할, 이것도 바꿀게. 말을 이동해야 할 거리, 얘도 이동해야 할 거리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이해했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example 봤는데 이렇게 지금 워크 문제는 이렇게 딱 간단한 해법이 있어요. 지선 문제는 증분 길이 곱하기 밀도 곱하기 이동해야 할 거리다. 이체 문제는 증분 부피 곱하기 밀도 곱하기 이동해야 할 거리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부피를 이체 문제 특히 얘를 구하는 기하학적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 연습이 필요한 거죠. 기하학적 과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많은 그런 닮음이나 성질을 활용해서 푸니까. 그래서 됐고, 이동해야 할 거리랑 부피랑 또 이거에 그 관계식이 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y는 5분의 2x처럼 2분의 5x처럼 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에서 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무게 중심까지도 설명하세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원뿔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가 나오는데, 자, 원뿔의 무게중심 보겠습니다. 인버티드 코너를 칠게요. 이렇게. 또 이래 또. 자, 또 이래 또. 진짜 왜 이래 진짜. 여기서 R이라 치고 H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똑같은 걸 할 때는 보세요. 요 직선을 구하면 되겠죠. 저는 y는 r분의 hx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또 x를 구하겠죠. 증분을 해야 되니까 뭘 할 거냐면 증분을 해서 총 질량에서 어느 높이까지 곱하면은 1이 되는지 볼 거예요. 오케이? 어느 이동거리까지 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자 보세요. x죠. 이 증분 부피를 구할 거야. 그러면 x 제곱에다가 파이에다가 dy예요. 이게 부피예요. 곱하기, 저는 가속도 안 곱할 겁니다. 네. 곱하기, 지금 밀도는 어차피 밀도는 나올 것이고, 곱하기 이제 우리 요게 y니까 이게 h 빼기 y만큼 해야겠죠. h 빼기 y. 이거를 어디까지? 0부터 h까지. 다 필드 웨이 워터라 했대. 필드 다 차 있을 거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x가 h분의 ry이기 때문에 h 제곱분의 r 제곱 파이를 빼주시고요. 파이 d를 빼주시고요. h에다가 y 제곱에 h 빼기 y의 dy입니다. 그럼 얘는 제곱분의 r 제곱 파이, 지금 파이 r 제곱 오버 h 제곱의 d 곱하기 지금 3분의 1 h y 세제곱 빼기 4분의 1 y 4제곱, 이게 h 0까지니까 여적으로 지금 h 제곱분의 r 제곱 파이의 d다 곱하기 뭡니까? 넣었을 때 12분의 h 4제곱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h 제곱이니까 여적으로 12분의 d 곱하기 12분의 h 제곱 r 제곱 파입니다. 얘를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원뿔의 넓이 부피는 뭡니까? 3분의 1 r 제곱 파이 h죠. 3분의 파이 r 제곱 h고 d를 곱하고 얘는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4분의 h가 남죠. 요 지금 요만큼이 부피고요. 요만큼이 지금 질량이에요. 총 질량. 그럼 요만큼 뭐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질량 중심이 있는 지역, 무게 중심이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오케이? 4분의 h에서 이렇게 결국으로 위에서 4분의 h만 떨어진 곳, 위에서 4분의 h만 떨어진 곳, 한 이 정도. 여기가 원뿔의 무게중심이다. 여기서 이 4분의 h만큼과 총 질량은 곱하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에 물 빼는 데 필요한 1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9는 어때요? 9. 9 보겠습니다. 9는 보세요. 자, 우리가 이 9의 중심 여기를 치고 그 스피어 레디어스 R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X 축이라 하고 여기가 이제 Y 축이라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증분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Y와 X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 X를 뭐 할 거냐면 제가 X를 여기를 X를 할 거예요. 오케이? 이 증분
이 증분인데 얘는 지금 y가 이만큼이죠. 그 이 y가 이만큼 뭐 어떻게 됩니까? 자, y가 뭡니까? 그래서 y가 그죠? 그죠? 예. 여기가 r이지. 여기 뭐야? 루트 r 제곱 빼기 x 제곱이죠. 응. 이게 뭐야? r 빼기 루트 r 제곱 빼기 x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다 나왔죠. 다 나왔네. 딱히 더 할 거 없네. 그럼 여기서 지금 보세요. x를 제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가 뭔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바로 바꿀게요. 바로 보세요. 이게 r 빼기 y지. 그럼 제가 x 제곱은 r 제곱 빼기 r 빼기 y 제곱이니까 이쪽으로 2yr 빼기 y 제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식을 좀 잘 보여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한데, 아무튼 자, x제곱 파이에다가 y, 파이에다 dy에다가 y, 지금 위까지 끌어올리는 y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x제곱 파이 이게 아니죠. 2r 마이너스 y죠. 파이 dy, 이거를 위에 있는 요만큼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 다 빼서 뺀다 그러면 이게 올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알아서 밀도는 구하시고 뭐 가속도 구하시고 아무튼 하고 0에서부터 2r까지인 거죠. 2r까지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러면은 뭐야 지금 x제곱이 이거니까 저기로 다 곱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 두는 것보다 0,0 두는 게 훨씬 쉬웠네. 아무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냥. 네, 얘는 지금 d를 빼고 파이를 빼고 0에서 2r까지의 2y r 빼기 y 제곱에다가 2r 빼기 y의 dy를 했어요. 이제 계산하시면은 뭐 4 r 제곱에 y 빼기 2ry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y 제곱에 r에다가 플러스 y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지금 y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지금 2r 플러스 2의 y 제곱에다가 4r 제곱 y인 거죠. 지금 그래서 보면은 4분의 1 y 4제곱 빼기 3분의 2r 플러스 2y 세제곱 플러스 2r 제곱의 y 제곱이죠. 요것이 2r 0이니까 16r 제곱이니까 4r 4제곱 빼기 뭐예요? 2r 되니까 8r 세제곱이니까 3분의 16r 세제곱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r이니까 8r 세제곱이니까 16r 세제곱 더하기 4r 제곱이니까 8r 제곱입니다. 그래서 3분의 36 빼기 16이 3분의 20 r 제곱 빼기 3분의 16r 세제곱이죠. 이게 그건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눈에 안 보이네. 네,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제가 이거를 0,0으로 안 잡아서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 9의 무중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05를 중심을 잡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아래다 두고요. 0,0입니다. 아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요만큼이 x입니다. 요만큼. 여기 지금 x제곱 파이의 dy고 밀도 아주 곱할 거고요. 다음에 이 거리 이게 y니까 이제 r 빼기 y인 거죠. 이게 y가 x가 x가 1로 가도 저는 y 항상 양수 잡을 것이고 밑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해보면 되거든요. y를 어떻게 가능합니까? 왠지 우리가 이동 거리가 왔을 때 지금 여기가 이쪽으로 하면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했을 때 플러스 된 거죠. r 빼기 y인 거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x의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y랑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 r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쉽죠. r제곱 빼기 y제곱이 있는 거고 r 빼기 y가 있는 거고 dy가 있는 거고 파이가 당연히겠죠. 지금 d파이가 되고 되는 건데 이제 r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r y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r 제곱 y고요. 플러스 y 세제곱이니까 y 세제곱 x y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r y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r 제곱의 y 제곱이고 플러스 4분의 1 y 제곱입니다. 이거 세제곱 이거가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r 빼기 마이너스 r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r 제곱이 되고요. r 세제곱 플러스 r 세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r 제곱이 되고요. r 제곱에 r 제곱 빼면 어떻게 됩니까? 0 되고요. 예, 0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 뭡니까? 3분의 4r 제곱 되는 거죠. 3분의 4r 제곱에 파이를 곱한 거니까 3분의 4r 세제곱 파이에다가 r을 곱한 건데 이 r이 뭡니까? 이 r이 결과적으로 이동 거리인데 이동 거리가 r은 어떻게 해? r이 이동 거리 이제 여기잖아. y가 0이다. 즉 여기가 바로 우리의 무게중심이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업데이트 이후에 요게 맨 뒤로 가야 되거든. 왠지 모르겠네.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기분심은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얘는 여기 있다.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게 바로 워크의 문제였고요. 워크에서 증분 부피를 구해서 그 이동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증분 부피와 밀도와 이동 거리를 곱하면은 문제 풀리기 때문에 뒤에 엑서사이즈는 다 뒤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념 수고하셨습니다.